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7월 중순 월요일. 오늘 그 말을 분석하자 해서 어휘 체계에 대해서 그 올린 날이고 찍은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거를 올린 날인데 그거를 이제 올린 김에 그걸 이제 정말 고일용 정도로 했거든요. 음, 약간의 그런 배경이나 좀 예시 같은 건 많이 넣었지만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락강도 얘기했고, 의사도 얘기하고, 문화인류학자도 얘기하고,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언어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이제 말인데, 그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갑자기 생각난 김에, 어, 그리스 철학 부분도 다시 좀 보고 있는 김에, 비트겐슈타인은 프랑켄슈타인이랑 다릅니다. 잘생겼습니다. 어, 히틀러가 굉장히 아마 질투를 느꼈던 어, 둘이 뭐 친척이었나 하여튼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간지 작살했다가 젊은 나이에 딱 논고 하나 내고 싹 잠적해버리고 20대예요 20대 그렇게 하고 나서 빈악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시 한 10년 잠수하다가 나와서 그 앞에 있던 거랑 또 이제 성숙해진 생각으로 다시 한번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했는데 앞쪽 걸 보려고 해요. 앞쪽 거. 뒤쪽 게 현실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훨씬 더 설명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앞쪽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어, 맥락을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 하는 거죠. 이 마왕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락 밴드를 만든 이유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라는 거야. 음. 근데 그게 두꺼운 책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하지만은 저는 이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어렵냐면은 맥락이 있어서 그래. 그, 그 유럽의 생각들이 지층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 그거랑 관련된 것들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그림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림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 발상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재판장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어떤 어, 나쁜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그러면은 이제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법정에서 그렇게 해놓은 모양이야. 이렇게 차도 뭐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어? 그다음 이쪽 자동차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쪽에 사람 이렇게 아무 말이나 쓰면 되는 거지. 사람 말을 하나 놓고 자동차 말을 놓고 또 이쪽에서 오는 자동차 말을 놓고 이제 설명을 막 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한 거는 고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지. 그걸 딱 보면서 어, 언어에 대해서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 그럼 그때 이제 벌써 이제 100년 넘었네. 100년 넘었어. 제가 막 90년대 그럴 때 볼 때는 어, 아직 몇십 년 전이었는데 이제 100년이 넘었죠. 그게 1918년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 그거를 딱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림 이론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교양 수준에서 논고를 제대로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들어본 적 있고 막 하잖아요. 그림 이론 1대1 대응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 자동차랑 사람 모형이랑 자동차 모형이랑이 실제의 자동차랑 사람을 대응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그딴 거 가지고 뭐 학파가 막 빈학파가 막 술렁이고 그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나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논리 실증주의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고 그 당대에는 어, 주로 그 논리 실증주의 계열의 철학이 됐건 뭐 수학이 됐건 과학이 됐건 그쪽 계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직관주의 뭐 계열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 지층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언어가 세상과 이렇게 대응하는 것, 그림 이론, 그림처럼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된 자동차에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오는 게 이 뭐 이를테면은 검사가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술렁이었을까? 술렁이고 야 이제 철학이다. 철학의 문제를 그때 당시 철학의 문제는 분석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언어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철학이 범위가 막 예전에 형이상학 거대한 걸 다루다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가 현대에 와서 이제 막 그 영역을 거의 다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는 그 제왕이었는데 영역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신세가 되는 게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 철학은 그래서 그 영미권에서 분석 철학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재미도 없고 또 거기 조금만 더 들어가면 까다롭고 근데 그게 그 분석 철학이 어, 거대한 담론, 거대 담론이나 형이상학이나 이런 거 못지않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고 이런 거예요. 분석 철학은 말을 분석하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아, 그런 충동, 그런 뭐랄까 철학적인 에로스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젊은 천재적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걸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 먼저 볼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 배경이 뭐길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자동차, 실제 자동차와 이런 자동차처럼 이 세상에도 어, 어떠한 사태가 있고 사태 그리고 그 사태는 대응되는 명제,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사태.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 어떤 자동차가 후진을 한다. 라고 하는 사태를 제가 지금 명제로 표현을 했죠. 어디에 있는 자동차가 뭐 아반떼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반떼가 후진한다. 그러면은 요 명제는 요 사태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림 이론. 언어를 가지고 어떤 사태를 완전히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태와 명제의 관계이고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까지 가야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내가 지금 아반떼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테슬라라고 할까? 테슬라가 후진을 실제로 했을 때 내가 테슬라가 후진한다. 이런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참인 명제가. 그러면은 그건 세상을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거야.
사태와 사실은 다른 거예요. 사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명제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제들의 총합으로 대응이 되죠. 대응이. 그러나 사실은 사태와는 달리 아반떼가 후진을 하거나 전진을 하거나 아반떼가 우회전을 하거나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뭐 비보 뭐 이런 뭐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갔다거나 이런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실, 사태들은 무수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들은 무수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서의 그거에 대응되는 명제들도 무수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인 명제가 이 세상의 사실과 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간지나게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이러고 딱 끝나죠. 이제 사다리를 이제 올라갔으면 사다리는 필요가 없다. 선불교에서 이 배를 가지고 이 강을 차 안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가면은 이 배는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태가 아닌 것, 명제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 신, 형이상학, 윤리, 이거는 그림 이론으로 대응을 못 시켜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했어요. 침묵. 최근에 부처 선생님 그 무기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침묵하라고 했어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분석 철학 가지고 못 다룬다 이거지. 침묵하라고 한 것은 이건 무가치한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철학이 정말 축소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사실 축소가 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제가 과학을 위한 철학을 하면서 탈레스, 그리고 이 이오니아 지방의 그 자연 철학자들, 이제 물질, 공기, 불, 물, 헤라클레이토스의 불, 그리고 또 이 엘레아 지방의 좀 더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피타고라스를 포함해서 일자, 그리고 후기 자연 철학으로 가면은 부동의 일자 하나뿐이 아니라 다자화시킨 다음에 그 다자가 된 각각은 하나의 H2면 H2, O2면 O2, 헬륨이면 헬륨, 그거 자체는 변하지 않는 엠페도클라스의 사원소설. 그 다음 데모크리토스는 더욱 더 들어가서 이를테면 입자, 그 기본 입자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나름 이제 답을 내놓은 게 아낙사고락스라고 종자론 이런 걸 얘기했지만 갭이 있어. 뭐냐면은 환원론적으로 가는 것, 환원론적으로 어떤 기본 단위라든지 그게 추상적인 게 됐건 아니면 물질적인 게 됐건 쪼개지지 않는 기본 단위, 그리고 그 기본 단위는 그거 자체는 성격을 잃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세상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 시기,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이데아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헬레니즘 시기에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가치론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늘 거의 근대까지도 계속 그래왔죠.
근데 이제 현대에는 그런 걸 다 포기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중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들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일단 분석으로 해서 되는 데까지를 열심히 되게 한 거야. 야, 요즘엔 다 그냥 분석 철학이고 언어 철학이던데 영미권은 그게 아니고 뭐 영미권 위주지. 비트겐슈타인은 그 대륙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영미권은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다른 것들을 떨구는, 그래서 좀 앙상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앙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했던 분인데 바로 뭐냐면은 그런 환원주의 가지고는 세상을 설명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낙사고라스가 나온 게 이 물질의 단위체 각각의 그 입자 환원주의론적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거 가지고 포착해서 뭔가 설명을 해내기가 어려워. 실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물리나 화학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은 문제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세상은 원소나 아니면은 아페이론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는 늘 판계봉착하는 거야. 설명에. 사태로 이루어져 있다. 사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중첩되어 있는 확률로가 같은 사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문화적인 토양에서 있었던 한계들을 극복을 일단 한 거예요. 극복을 하고 그 사태를 그 이전에 복잡하게 설명을 이 방식 저 방식으로 뭐 나름대로 그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그 다른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태는 명제하고 딱 들어맞지 않느냐. 이 세상은 원자나 사원소하고 딱 들어맞아서 정합적으로 슬슬슬 설명이 안 되는데 사태에는 명제로 정확히 들어맞지 않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태로 나타나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일단 분석 철학에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묵하라.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영향을 굉장히 이렇게 비트겐슈타인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 관점, 이게 그 이전에 어떤 그 철학자들의 그 관점과도 달리 어떤 입자가 됐건 어떤 물질이 됐건 이런 것이 세상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사태야말로 구성 요소다. 그 중에 실현되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고 명제야말로 우리가 철학자로서 우리가 인간 사피엔스로서 뭔가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할 때, 왜냐하면 그런 인식들이 환원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은 신학적인 게 됐건 신학적인 건 증명이 안 되고 환원주의는 환원주의의 그 심연, 환원주의 이상의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런 인식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듯이 흉에 가면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깨져. 그러니까는 굉장히 날카롭게 이 자동차 모형 이걸 보고 날카롭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명제구나, 명제 결국은.
사태에 해당되는 명제는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세상의 일부분을. 명제화시킬 수 있는 것만 반영하는 거지. 테슬라가 우회전을 했는지 좌회전을 했는지 이런 거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되면은 사실일 경우에 참인 명제가 된다. 그렇게 세상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것들, 명제화시킬 수 없는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하지. 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거를 향해 가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최소한 비트겐슈타인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때 당시에 젊은 시절이 있죠. 그때는 20대 한 25살인가 그때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10년 동안 잠수하다가 나와서 다시 싹 바뀐 언어에 대한 생각, 훨씬 더 정합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 이론도 딱 그만큼 전 우주 중에서 사태를 표현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은 정합적이죠. 근데 뒤에는 조금 더 뭔가 융통성 있고 정합적인,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올렸나 안 올렸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층층이 쌓여있는 의문들, 아포리아들과 만나면서 온 하나의 그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비트겐슈타인 뭐 철학, 분석 철학, 언어 철학 그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인 설명을 그때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오스트리아 빈 이런 데 그 빈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이 뭐 하나를 딱 쓰고 딱 튀었어. 이걸 읽고 야, 이 철학이 이만큼 이런 통찰을 가지고 설명을 해냈구나. 그리고 이건 학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죠. 논리 실증주의라든지 형식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건 철학이고 논리학이고 하지만은 과학이나 아니면 수학 같은 데에서도 논리 실증주의에 가까운 것들, 뭐 형식주의, 힐베르트, 그다음에 직관주의, 조금 다른 쪽 방향의 관점이 또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논리 실증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근데 본인이 10년 만에 뒤바꿔죠. 생각해보니까는 세상이나 철학이나 언어나 그건 사태와 사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다. 언어는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되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7월 중순, 7월 한 16일이나 된 것 같은데, 한 15일? 8월 12일까지 이제 어떻게든 제가 노동을 좀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비가 좀 오고 있었는데 나왔고, 뒤에는 이상하게 근황 비슷한 거를 남기네. 수술 그 전까지 잘 조절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가끔 생각날 때 이거 해야지 할 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무리하지만 않으면. 요약 한번 하고 끝낼게요. 비트겐슈타인, 초기 이론, 논고, 마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목을 그 밴드 명을 붙였던 비트겐슈타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뭐냐, 세상의 구성 요소가 원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사태인 거야. 사태. 즉 명제인 거예요. 명제. 자동차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왔지 않냐, 이렇게 후진을 하지 않았냐, 법정에서. 그걸 보고 대응이 되네. 세상은 사태네. 세상은 사태라고 하는 확률로 겹쳐 있고 그 중에 어떤 게 사실화되는 거지. 그런 명제 중에서 어떤 게 참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철학자이자 분석 철학자이자 언어 철학을 한 거지만 이 언어 철학이 담고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세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그 서구의 계속된 세상의 탐구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을 굉장히 말끔하게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논리실증주의 같은데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주죠. 술렁술렁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정작 잠수 타다가 뒤에 와서는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감사합니다.